네, 그럼 북한에 이어지는 핵폭주 어디까지 계속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윤걸 북한 전략 정보 서비스 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북한이 어제 오후에 발표한 중대 보도 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대표님, 이 수소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북한에서도 주장을 했고, 네. 현실적으로 어제부터 지금 북한 수소탄이 완성했다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소탄의 어떤 지금 지진파가 이전보다 거의 5 내지 10배 정도 지금 높다는 거로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북한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자 핵폭탄 지금 일본이나 일본의 2차 대전 미국이 떨군 거 네. 그때 나왔을 때 지금 그 역사적으로 모든 걸 보면 핵 실험이 성공한 다음부터 수소탄 이제 실험이 완성되기까지 평균 거의 모든 성공의 나라 지금 유엔 안전 이사국들하고 네. 인정해주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도.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실험 안 했지만 인도, 파키스탄 실험하고. 네. 근데 가깝게는 북한이 지금 핵 발전 속도와 여러 가지 방식을 보면 중국에 거의 따라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은 핵 폭발 실험을 한 다음부터 1차 네. 폭발을 실험한 다음부터 6년, 7년 안에 완성했습니다. 정확히는 3년 안에 수소폭탄 실험 첫 실험을 하고. 네. 그렇다면 북한도 그러니까 북한의 원자력 실험이 사실은 2006년에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거의 11년째잖아요. 그러면 수소폭탄 실험까지 올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공학 기술적으로는 타당하다. 결과적으로는 수소폭탄 실험하고 원자폭탄 실험하고 사실은 10배 이상 네. 더 많기는 100배 내지 1000배까지 차이 나거든요.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왔다고 보는 것이 아마 그 기술적 성능과 능력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측면에들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지진파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로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자리 같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북한이 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모양이 좀 장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아리 같기도 하고요. 저 밑에 보이는 사진인데요. 저걸 미사일에 싣는다 이런 건데 어느 정도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발표 외에는 우리가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탄두 부분에 지금 장구 모양과 같은 이 기폭 장치, 다시 말하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저것을 실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9월 5차 핵실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탄두 실험 결과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가볍게, 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단거리로부터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표준화, 규격화 이런 것들을 완성했다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직접 북한에 가서 본 일도 없고 또 북한이 여러 차례 고각 발사를 하고 했지만 언제 한번 그 탄두의 정확한 모형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네. 그동안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핵탄두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북한의 주장에 일단
그걸 부정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번에 핵실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공 지진의 규모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상청과 미국이 측정한 지진의 규모가 좀 달랐습니다. 이게 위력이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진파라는 것은 예. 이제 어떠한 토층을 통해서 네. 전달되는 것 따라서 네. 또 그 연구소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또 다른 데서 이제 관찰한 것과 함께 그러니까 정확히 표준적인 어떤 기술에 의해서 평균치가 합당한지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뭐 북과 남북과의 사이로 문제로 인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고 대신 중국의 어떠한 그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6.3, 러시아에서는 6.4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북한의 핵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국가가 사실은 러시아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최근에 더 문제는 북한하고 제일 인접해 있고 그 지역에 핵실험이 일어난 지역과 그렇다고 본다면 6.3 내지 6.4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발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하. 미국에서도 6.3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랬으면 아마도 미국은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핵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을 몇십 년 제일 많이 한 국가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거보다는 조금 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네.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전에 5.04라고 했다면 조금 더 나갔다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네. 제5차 핵실험 때도. 그러면 그때 비해서 0.1씩 올라갈 때마다 1.4배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6.3가 지금 우리가 말했던 5.7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배수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네. 기술적으로 가질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런 뭐 수치 차이를 두고 우리 측에서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위력을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수소탄이라는 게요. 북한이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탄이라는 게 핵무기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위력이 센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북한이 수소탄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미 이 지진파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를 봤을 때 그동안 예를 들어서 1차 핵실험에 비해서는 거의 100배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네. 이 그 규모가. 그러니까 수소탄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고 또 위력도 굉장히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0킬로톤에서부터 메가톤까지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수소탄을 저게 수소탄이냐 아니면 증폭 핵 분열탄과의 경계선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수소탄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핵을 보유했던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까지 이런 나라들이 모두 핵 분열탈, 다시 말하면 원자폭탄 실험 이후에 수소탄 실험을 다 해서 성공했던 나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도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도 기존의 이 원자폭탄, 핵분열탄만 가지고는 위력을 자기가 생각하는 위력, 다시 말하면 미국을 움직이고 자기들의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더 훨씬 강력한 그런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사실 이번에 북한이 성공했다는 이것보다도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훨씬 위력이 강한 무기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북한 노동신문에 실렸던 내용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수소탄을 이용해서 초강력 EMP, 전자기 펄스 공격까지 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네. 좀 쉽게 분석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핵폭탄이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폭발하면 네. 처음에 뭘부터 나오죠? 이 빛과 열이 같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열과 같이 전자기 파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역량이 뭐냐면 핵 폭발 자체는 뭐냐면 주변의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중성자나 또는 양자적으로 네. 이제
성분을 변화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구들에 있는 조금만 전자회로만 변화시켜도 어떠한 누구도 그걸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담보를 못할 정도로 예. 심지어 공기 조성까지 변한다는 거 일단 폭파된 지역 내에서는 공기가 숨 쉬는 공기까지도 부족해지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전자기가 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아마 영향력이 사실은 인명을 그러니까 살상하는 것보다도 네.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그것도 이제 우리 지상에서 못해도 한 10km 내지 50km 내에서 네. 터지면 뭐 사실은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지금 북한이 수소 핵폭탄 실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핵 공격에 더해서 전자기 공격도 가능하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북한은 풍계리 2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했고 2번 갱도는 함몰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네. 3번 갱도 핵실험이 거의 준비가 됐다. 또 4번도 준비 중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대로 지금 과거에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 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러 번의 핵실험을 동시다발적으로 했거든요. 네. 결국 지금 북한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핵 무기 완성 단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북한도 아직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완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핵실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예. 오늘 국정원 보고대로 지금 3번 갱도, 4번 갱도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 다시 말하면 북한을 더욱 뼈아프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 또 미국이 군사적인 조치, 군사적인 압박 조치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면 북한은 나름대로의 핵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발,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의도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추가 핵실험 가능성뿐만 아니고 북한이 ICBM을 북태평양을 향해서 추가로 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왔고요. 북극성 3호, 화성 13형, 14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 핵무기라고 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핵탄두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탄두 부분에 들어가는 핵탄두의 위력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는, 위력을 높이는, 네. 그리고 물론 그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미사일, 다시 말해 로켓 거리를 얼만큼 멀리 날려보내느냐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 그동안 대부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이 고각 발사를 했거든요. 북한이 내놓은 그 명분은 이웃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각 발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 8월 29일 처음으로 실거리 사격을 했습니다. 예. 그게 화성 12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화성 13형이나 14형은 실거리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도발, 미사일 도발의 남은 수수는 13형, 14형. 네. 그다음에 SLBM 작년 8월에 이다음에 사출 시험과 비행 실험 일부 성공했습니다. 네. 잠수함에서 쏘는 그런 잠수함에서 미사일이요.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네. 북한은 SLBM도 계속 개발하고 그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보다 큰 잠수함을 만들어서 여러 발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준비도 지금 해나가고 있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가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 그 미사일 중에는 화성 13형, 14형, 그다음에 SLBM, 북극성 3형이죠.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또 수소탄 여부와 관련해서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 다음 날 우리 군은 동해안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무2A와 슬램 ER 미사일 폭격 훈련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물론 뭐 뒷북친다는 말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이나
핵탄두에 장착을 해서 네. 설상가상 그런 사실은 절대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미리 탐지해서 예방 공격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미국 쪽에서. 그럼 우리도 예방 사실은 북한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또 일단 도발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우리가 먼저 한다면 네. 물론 뭐 전쟁이라는 걸 우리 국가가 사실은 평화적인 우리 국가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설상가상 그런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난 북한이라고 봐요. 예.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북한이 그러한 핵 미사일들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자기들이 그 위험도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에 대한 능력과 실질적으로 그런 타격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그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면 네. 북한도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는 이제 북한 핵이 여기까지 완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원이 어차피 북한이 올 것을 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난 시기 수소탄 핵실험 완성했을 때 67년입니다. 네. 그 전에 근데 66년까지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핵 실험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핵탄두를 날려서 운반체에서 그러니까 목표에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이 1000km 미만이어서 정확히 680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능력이. 근데 네. 북한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갔다는 걸 보여줬죠. 이번에 2700km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중국이 하던 거에 비해서 북한이 훨씬 더 나왔다는 걸, 더 발전했다는 걸 봐야 되죠. 네. 근데 중국이 67년 하고 성공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10년 후에 미국과 대탕도가 일어나면서 핑퐁에서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사실 지금 평화 관계로 빠졌잖아요. 예.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러한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어떤 북한에 대한 또는 북한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봐야 될 네. 기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수소탄 실험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미국과 협상을 했고 그렇죠. 평화 체제를 뭐 갖추게 됐다 이런 그렇죠. 과정에 그 대해서 평가를 북한도 해주신 거고요. 그것을 노리고 지금까지 네. 완고로 사실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북한이 다음번에 행보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네. 네, 지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성은 있지요. 첫째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공식 입장으로 정하느냐 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해 주느냐. 이제 두 가지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두 가지가 다 이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이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윤결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에 장착을 해서 그걸 완벽히 때릴 수 있는 수준은 아직은 조금 미달했다고 치더라도 예.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언제라도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그다음에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으로서 우리에게 늘 그 공약을 확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문제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려하는 것은 그거죠. 미국이 만약에 워싱턴이 공격받을 위기에 있을 때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그 핵무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다 놓는 일이다. 그런데 전술핵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고 네. 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술핵 무기를 가져오느냐, 그것을 뭐 부용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술핵 무기를 우리가 철수한 것이 1991년인데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약속한 것을 전제로 철수를 한 것인데 네.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사실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중국이 주요 대상이 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구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핵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어떤 행보는 한국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모든 초점이 중국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시기 이제 올해 미국하고 중국 정상회담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6월달에 했잖아요. 4월달에 하고 그때 이제 종합된 여러 가지 나오는 공식적인 언론이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중국이 사실은 미국을 통해서 얻고 있는 무역적 혜택, 다시 말해 한 해에 평균 2천 내지 5천억 달러씩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이 핵의 이심으로 해서 사실 국제 질서가 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유엔 상임 핵을 가지고 있는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움직이고 있는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감 가지고 있거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 핵이 완성되면 중동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중동의 어떤 반미 국가들의 강력한 반미 국가들에서 테러 전쟁이 강력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실제 노리는 거는 물론 우리 한국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의 성공함으로써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려될 국제 질서 무너짐,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북핵이 이제 전달되는 핵 확산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아마 견제하죠. 중국이 북한을 사실 우리가 미국과 한국, 일본을 통해서 유럽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어떤 이데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북한을 아무리 억제해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중국이 있는 한. 근데 중국은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여러 가지 유엔 제재에 동참하는 것 같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북한에게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아마 미국은 중국을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 이용해서 아마 조정하는데 중국이 그것에 과연 동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최종 목표가 뭔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을 가지고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결국 북한이 핵 이 개발 완성도를 높이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그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북한을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대표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국제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뭐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도 그걸 용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 현재 북한이 노리는 목표는 결국은 미국의 정책을 변환시키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말하자면 한미 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것. 네. 한미 동맹의 고리를 끊어내면 북한이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대남 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노리는 최선의 목표고 결국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상대의 어깨를 펴고 좀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완성하고 정말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겠죠. 네. 그러나 그런 꿈은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주목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